안녕하세요. 안녕하지 못한 시기일 테고요. 요즘 정신이 없으시죠? 자, 시험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할 거는 태산 같고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또 새롭나 이런 느낌 들면서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하고 계실 텐데 본인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나의 경쟁자들도 다 그런 거라 생각하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멘탈 관리를 잘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지금부터는 거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 생각하시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바르고 하고 그러다가 시험장에서 그냥 기억이 나면은 이제 잘 고르고 이제 그러시면은 이제 될 겁니다. 괜히 그냥 자꾸 모르는 거 많이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히려 또 막 방황하고 하는 게 그러다가 딱 나중에 한 문제 차이로 떨어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생각 다 지워버리시고 지금부터는 그냥 미친 듯이 그냥 아무 생각 말고 그냥 바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원래 이제 제가 안내해드리기로는 체크리스트 한 300개 정도를 준비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OX 지문에서 다 지우고 300개만 남겨가지고 딱 할까 그랬는데 그렇게 해보다 보니까 눈에 밟히는 게 너무 많아. 눈에 밟히는 게 많고 이제 300개만 해도 어차피 한 페이지에 10개만 해도 그냥 어차피 30페이지 정도 되고 하니까 그냥 지금부터 빠른 속도로 그냥 쫙 있는 내용들을 좀 스크린하면서 좀 사례화 있는 것도 이제 하도록 할게요. 체크리스트는 오늘은 이제 총론 자료만 나갑니다. 다음 주 일요일 날 이제 강론 자료가 이제 나갈 거고요. 체크리스트는 주로 이제 기본적인 거 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이제 사례화되는 쟁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자료가 이제 신규 지문하고 중복 지문이에요. 이제 신규 지문은 스파르타반 학생들은 이제 이미 다 받아봤을 텐데 19페이지부터 이제 중복 지문이 나옵니다. 이제 금년에 이제 2회 이상 모의 시험에서 2회 이상 출제됐던 게 이제 중복 지문으로 뒤에다 이제 추가로 소개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신 판례는 제가 이번 주에 또 일주일 동안 한번 쭉 봐가지고 이제 더 점검을 해봐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금년도 법전협 사례에서 논점이 됐던 쟁점들,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총론을 이제 끝내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총론에서 한 치소선까지만이라도 끝냈으면 이제 하는 이제 바람이고요. 지금부터는 정말 정신없이 이제 갈 거예요. 어차피 상세하게 법률을 소개할 시간은 없고요. 그냥 딱딱 결론 위주로 스타카토식으로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결론을 잘 기억을 했다가 20일 정도는 유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오늘 듣고 20일 동안 공부 안 하면은 또 까먹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배운 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제 자료를 좀 정리하고 한 번만 소화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한 20여일 후에 여러분이 이제 실전에서 그 결론은 기억이 나면은 그러면 선택형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다 하면은 90% 이상은 다 맞습니다. 물론 여기에 없는 지문들도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문이 5개가 있으면 다 알아야만 꼭 맞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몰라도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몇 개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90% 이상 100점이면 100점 기준으로 하면 90점 이상 20문제니까 한 18개 이상을 충분히 이제 맞출 수 있다. 그런 이제 자신감을 가지시고 아무튼 빠른 속도로 하니까 이제 여러분이 정신없이 갈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이제 결론만 듣는 게 이제 도대체 무슨 말이 이제 괴로울 수가 있고요. 그동안 1년 동안 열심히 했던 분들은 이제 쭉 들으면서 그렇지 1년 동안 한 거를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1번부터 봅시다. 1페이지에 보면 자, 통치행위와 관련해서 이제 서훈 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라는 그런 판례가 있어요. 거기 첫째 줄에 보면 서훈 수여의 경우와는 달리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크대요. 서훈을 수여하는 건 통치행위로 보통 거론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 법치행정과 관련해서 법률우위 원칙은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돼요. 법률 유보의 원칙은 적용 범위에 관한 논의가 있습니다. 견해 대립이 있는데 중요사항 유보설이 통설이고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의회 유보설까지 이제 내포하고 있죠. 그럼 의회 유보설에 의하면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될 본질적인 사항이 뭐냐? 이제 판례가 헌재가 시청료와 관련해서 언급한 바가 있죠. 납부 의무자의 범위라든가 징수 절차라든가 금액 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법률로 반드시 정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다만 징수를 KBS가 직접 징수하지 않고 위탁할 수 있냐, 누구한테 위탁하냐,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업무와 결합해서 징수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원칙 가면 이제 평등 원칙의 파생 원칙이 이제 자기우선 원칙이 있는데 요건은 제동 관여, 재량 영역, 동종 사안에서 행정 관행이 존재해야 됩니다. 특히 재량 준칙이 존재할 때 고등법원은 예기 관행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선례가 없어도 예기 관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판례는 되풀이 시행되어서 일정한 관행에 이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구속 원칙의 요건을 충족해도요. 한계에 보면 선례가 위법하면 자기구속이 인정되지 않아요. 또 당연히 이제 사정 변경이 있으면 이제 동조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이제 자기구속이 이제 폐지가 되겠죠. 세 번째 점은요. 사례 풀이할 때 보통 자기구속 원칙 위반이 문제되는 사례는 재량 준칙이 존재하고 여기에 이제 처분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서 그동안 쭉 처분을 하다가 특정인에게만 이 기준을 따르지 않고 처분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자기구속 원칙 위반이 문제가 될 텐데 이럴 때 이 처분의 위법성을 검토할 때는 일단 논리를 어떻게 전개하냐. 먼저 성문법 위반이 있냐. 예컨대 도로교통법에는 0.03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다. 재량으로 규정했어요. 그러면 0.03인데 그동안에는 다 정지를 했단 말이야. 100일. 근데 정만 0.03인데 면허 취소했어. 그러면 정의 입장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야. 주장해도 성문법 위반은 없어. 하지만 재량준칙 위반이야. 자, 이런 기준이 어디에 있냐? 재량준칙에 있는데 재량준칙 위반으로 위법해요. 하더라도 재량준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위법하지 않아요. 그걸 위반한 것만으로 위법하진 않아. 하지만 이와 같이 재량 영역에서 동종사안에서 관행이 성립되면 자기구속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구속 원칙은 재량준칙, 행정규칙을 법규로 전환시키는 전환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럴 때 행정규칙이 대외적으로 간접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재량준칙 위반으로 바로 위법은 아니니까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비례 원칙의 요건은 적필성이죠.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이 이제 협의의 비례 원칙이고 필요성의 원칙을 최소 침해 원칙이라고 하죠. 자,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은 선보 처인반이에요. 선행 조치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판례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하고 있고요. 공적 견해 표명을 판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비추어서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기책 사유가 없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리가 있어야 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선행 조치에 반한 이제 후행 처분이 있어야 되죠. 자, 요건이 충족됐다고 무조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 다시 한계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익 형량을 해야 돼. 법률 적합성 원칙과 직접 충돌할 때도 있고 직접 충돌하지는 않더라도 이제 공익과 형량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쨌든 이익 형량을 해서 이제 결론을 이제 내려야 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첫 번째 점은 이제 보호 가치 있는 신뢰와 관련해서 사실은폐, 기타 사유의 방법으로 이제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기책 사유가 있는 경우니까 이제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가 이제 없는 것이죠. 그죠? 그다음에 그 용도 지역을 판례 사안 중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했다가 규제가 더 심한 보전녹지지역으로 이제 변경을 합니다. 그럴 때 이게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냐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한 것 이것만으로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렇겠죠? 행정계획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가변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결정했다고 해서 나는 이거 변경하지 않을게 이런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 점은 사례에서도 자주 나오는 거죠. 폐기물 처리업하려고 사업계획서 제출했는데 적정 통보를 받은 자가 그 지역이 용도지역이 폐기물 처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이어서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했는데 이제 거부를 당한 사안이에요. 이때 이것이 거부 처분이냐라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그건 행정계획에서 계획 변경 신청권의 문제인데 판례는 이런 경우 거부 처분으로 봅니다. 이 사안에서 원래 고등법원은 거부를 안 받았어요. 신청권 없다고. 근데 대법원은 거부로 보고 신청권이 있으니까 거부다 하고 파기환송했어요. 그러니까 환송의 원심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이제 판단한 거죠. 그때 이제 공적 견해 표명이 있냐 문제됐는데 판례는 공적 견해 표명이 없다고 했어요. 환송의 원심도 없다고 그랬고 재상고했는데 대법원도 공적 견해 표명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적정 통보 받았다고 용도지역 변경까지 해주겠다 이런 공적 견해 표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소급 입법도 신뢰보호 원칙이 문제되는데 진정 소급은 원칙적으로 안 되고요. 헌법에서 배우시면 아주 예외적으로 되고요. 부진정 소급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고요. 다만 신뢰보호 원칙에 의해서 적용이 제한됩니다. 그 밑에 판례도 이제 그런 취지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행정기본법을 밑에 소개해놨는데 행정기본법 1항도 진정소급입법은 금지된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조 1항 보면은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 종결된 사실관계, 법률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진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4조 2항 3항도 한번 보세요. 행정기본법도 여러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시험 보기 전에 행정기본법은 다시 한번 쭉 읽고 가세요. 물론 이제 행정기본법 중에서 아직 시행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2년 후부터 시행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형에서는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아직 고르면 안 되는 지문도 있지만 당장 시행되는 거라든가 또는 사례형에서는 뭐 2년 후에 시행되는 거든 아니든 언급은 할 수 있잖아요. 쟁점이 되는 것들은. 그래서 사례형에서는 이제 행정기본법에 이런 내용들이 도입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으니까 행정기본법은 이제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